국민연금은 이제 아주 최저 생활을 위한 그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노후 준비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은행에 있으면 은행에 있는 순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돈은 안 움직이죠. 이걸 안 하면 바보죠. 자꾸 타이밍을 내게 해요. 지금 주식에 들어가기 좋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영리하지 못한 거죠. 주식에 들어갔더니 일주일 동안 확 올랐어. 야, 혹시 난 천재인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있다 보니까 빠졌어. 에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지.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이라도 통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그 100만 원의 성격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한 돈인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죠. 월세를 내야 되는 돈이라든가 그런 거는 투자하면 안 되죠.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몇 년 동안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죠.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돈을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대부분 일을 안 시키죠. 두려워서. 원금만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돈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은행에만 넣고 있으니까 은행에 있는 돈은 절대로 일을 안 하죠.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벌면은 일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투자할 때 먼저 수익률을 생각을 해요. 수익률이라는 거는 결과물이잖아요. 1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은행에 있는 거와 그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됐을 때 주식을 산다는 거는 간단해서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를 믿는데 주식 가격은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죠.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주식이 나쁠 때는 내려가잖아요. 근데 수익률을 먼저 걱정하는 우리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비즈니스가 5년, 10년에 큰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으로 투자하지. 야,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 전 달에 얼마 벌었어. 이렇게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모르지만 앞으로 5년 후엔 굉장히 큰 회사가 될 것 같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은행에 있으면 은행에 있는 순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돈은 안 움직이죠. 결국은 뭐 이자 1년에 1%, 2% 받겠죠. 근데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했을 때 변동성이 있죠. 주가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도 있고. 그 변동성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이 갑자기 80만 원 됐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런 돈은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적어도 3년 정도 필요하지 않는 돈, 그것만 투자해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 여윳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 받았다. 20만 원은 무조건 나는 이거 안 쓸 거야. 내가 이 다음에 50살 됐을 때 이 돈 갖고 써야 돼.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투자를 하고 그 다음부터 돈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 거꾸로죠. 쓰고 나서 돈이 없네. 맞아요. 투자할 돈이 없네. 그러면 평생 경제 독립을 할 수가 없죠. 부자처럼 보이고 싶으냐 부자가 되느냐의 차이예요. 대부분 부자처럼 보이고 싶죠. 막 쓰고 싶고 좋은 식당에 가고 싶고 그런 라이프를 살면 나중에 어려운 시절을 맞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죠. 야, 어차피 너 집 못 살 건데 쓰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면 되지 뭐. 이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주위나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걸 부추기죠. 너 일 하는데 열심히 했잖아. 너 써도 돼. 그리고 막 카드 막 만들고 카드 같은 거 다 없애야죠. 젊은 사람일수록 각오가 대단해야지. 노후에 편안한 라이프를 살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제도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지.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세금 혜택하는 제도는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은 이제 아주 최저 생활을 위한 그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노후 준비가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두 번째가 직장에 있을 때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당장 회사를 그만둔다면 회사에서 나한테 얼마 돈을 줄까?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대부분 원금 보장에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 예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후에 퇴직할 건데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한국에 한 90% 확률로 놀고 있어요, 그 돈이. 이 젊은 분들이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 은행 예금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에 투자하고. 근데 변동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 20년 후에 찾을 건데 지금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20년 후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금융교육.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퇴직연금이 퇴직했을 때 찾는 돈이 아니라 내가 계속 그냥 붓고 이제 관리하는 돈으로 관리해야죠. DC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회사가 대강 한 달 월급 정도를 줘요. 1년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일을 시킬 건가를 펀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채권형이 있고 주식형이 있고 또 주식형 중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거, 한국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는 어디가 관심 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그 연금이라는 건 3층이에요. 1층은 국민연금.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퇴직연금
储蓄연금 있죠. 그거 갖고도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너무 좋은 거니까. 근데 국가한테 나쁜 거거든. 세금을 깎아줘야 되니까. 개인당 1,800만 원이니까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도 1,8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은 3,6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이 펀드에 내가 돈을 넣잖아요. 그럼 못 찾아요. 55세까지. 분명히 사람들 돈 좀 생기면 찾아갖고 자동차 살 걸 내가 알거든.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조건을 거는 거지. 55세까지 안 찾으면 이런 좋은 세율을. 만약에 그 전에 찾으면 그동안 세금 안 낸 거 다 뱉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죠. 계속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아니죠. 거꾸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짜장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6,000원이다. 그러면 20년 후에 얼마일까요? 10,000원 되지. 10,000원보다 훨씬 더 될걸? 그럼 2만 원이라고 시작을 2만 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현금을 지금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내 돈이 4분의 1로 줄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이 없어지는 결과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회사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겠지. 지금 만약에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1억이 돼 있겠죠. 내가 인플레이션을 이긴 거죠. 이걸 안 하면 바보죠. 지금 쓰자 뭐 이런 게 또 좀 대세인데 그게 다 망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월급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점점 사람은 어떻게 되죠? 노쇠하게 되죠.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할 때 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면은 노쇠하면 나중에 놀고 싶어도 못 놀죠. 내가 젊은 분들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해요. 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까?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저렇게 돈을 쓸까? 투자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고 점점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투자의 즐거움 얘기하셨는데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보통? 투자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돈은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보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식당이 너무 잘 되는 데가 있잖아요. 줄도 막 서 있고 저 식당 갖고 싶다. 저 식당이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좋은 기업을 발견했을 때 내가 그거를 꾸준히 구입을 했을 때 그 회사가 잘 되는 걸 옆에서 보게 되면 내가 흐뭇하잖아요. 저 회사 잘 고른 것 같아.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배우게 돼요. 저 창업한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차렸을까? 저 회사의 경쟁력은 뭘까? 저 회사 경쟁자는 어디 있을까? 나도 창업하면 안 될까? 그런 즐거움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반대 사람들은 뭐냐면 돈 모아서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좋은 식당 가서 멋있게 보이고 싶고 옷도 좋은 거 사고 인생을 한 번 살면서 왜 거기에 만족을 할까?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월급쟁이들한테 너 돈이 없는 거 안다. 그쪽 너 평생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해라. 그래서 경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금융교육은 엉망인 거죠. 증권회사 가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겠다고 하면은 그 ETF 같은 거 좋아요. 하나 골라서 투자하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용 못하는 건 바보죠. 근데 한국은 미안한 얘기지만 바보가 너무 많아요. 이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네요. 돈이 그래도 더 있다. 만약에 내가 애가 있다 그러면 애한테 들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5살이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싫어도 부자가 되겠지. 왜냐하면 걔가 55세까지 되려면 50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리가 천문학적 숫자가 나와요.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러죠.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몰라요. 기간이 지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상상 못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퀴즈를 많이 내요. 오늘 10억을 주겠다. 아니면 오늘 100원, 내일 200원,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되는 날 그 돈을 줄게. 그러면 뭐 하실래요? 그게 더 10억보다 높은 금액이 나오고 530억이에요. 100원,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6400원 거의 열흘이 지났는데도 만 원도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0일까지도 얼마 안 돼요. 근데 21일부터 30일까지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빨리 시작해라.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효과가 올 거다. 그리고 31일째는 얼마예요 그러면? 1,000억이잖아. 재벌들은 그렇게 해서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재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지만 할아버지 세대, 그다음 아버지 세대, 그다음에 자식 세대로 오면서 그 부가 10조, 20조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부를 이루는 원조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계속 고생하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큰 차이죠. 그 주식을 왜 투자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싶은 기업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술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성장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들어가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직도 타이밍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대한 미스테이크죠. 주식시장은 좋을 때도 들어가고 나쁠 때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 한 달에 500만 원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500만 원 밥 먹듯이 20년 후에는 그 돈이 엄청난 규모가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자꾸 타이밍을 내게 해요. 지금 주식에 들어가기 좋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를 알려고 하는 거는 영리하지 못한 거죠. 영리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한두 번은 맞을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 들어갔더니 일주일 동안 확 올랐어. 역시 난 천재인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있다 보니까 빠졌어. 에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지.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회사냐,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용어를 알아야 되죠. 이 회사가 1년에 얼마 버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하는 목표는 한국의 젊으신 분들 금융교육 쪽으로 내가 제발 좋은 일하게 해라. 아니면 진짜 큰일 난다. 그 문맹률이 세계에서 한국이 몇지다? 꼴찌다. 그래요? 다른 나라도 안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 정도까지 아니죠. 한국은 완전히 가난하게 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수치스럽잖아요. 금융문맹이라는 거는 안타깝게도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죠. 빈곤율 세계에서 1등이라고요. 빈부격차 세계에서 1등이죠. 그 다음에 노인층의 자살률 세계 1등이지. 이게 금융문맹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뭐 특별한 거 요즘 안 해도 그냥 돈 막 그냥 쓸어 담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니, 거꾸로지.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만 투자했거든. 그래서 30년 내내 부동산이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부 부동산만 하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위험한 거지.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라. 부동산 없어도 괜찮다.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에 한 번도 투자 안 해보신 분이라 그러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으라니까. 개별 주식 하지 말고요. ETF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일반 펀드들도 있어요. 그거를 간접 투자라고 그래요. 증권회사에 가서 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넣어요. 그 증권회사를 통해서 여러 ETF가 많아요. 주식은 어떤 한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ETF는 여러 기업을 그룹으로 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그러면 반도체 기업에 여러 기업을 모아놓은 펀드가 ETF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ETF예요. 그러면 내가 특별한 기업을 굳이 몰라도 그룹으로 사는 거니까 처음에 쉽죠. ETF를 사다 보면 그 안에 무슨 주식이 있는지 이제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름에 이제 조금씩 익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문하는 거죠.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문명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국가도 좋아져요. 앞으로 10년이 달려있어요.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온 국민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강대국이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은 대부분 금융이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 옛날에 네덜란드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금융이 강하지 않은 나라는 소멸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사에서 많은 프로를 잃었어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게 낫죠. 그게 금융의 기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오늘 고급식당에 10만 원 썼는데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라는 걸 알죠. 그 돈으로 투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주식을 안 파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안 파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팔 때가 있어요. 계속 새로운 기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기업이 나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좀 팔고. SKT를 3만 원에 사서 440만 원에 파셨다고 들었는데 왜 파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는 차에 달려 있었어요. 카폰으로. 그 당시에는 SK텔레콤이 아니고 한국이동통신이라는 회사였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 가면서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꿈의 주식인 거예요. 언젠가는 온 국민이 길거리 다니면서 전화를 쓸 거다는 걸 쉽게 예상이 되죠. 근데 이제 왜 440만 왜 팔았냐면 더 이상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갖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2개씩 갖고 있고 성장이 멈출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투자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주식을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동산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자신한테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하시는 분도.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는 속임수죠. 아,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속임수다. 자신을 불편하게 해라.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나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내가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지금 월세가 7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짜리로 가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멀리 가야 되겠지. 자동차 없어야 되겠죠. 나를 불편하게 해야죠. 나를 투자하게 라는 게 굉장히 속임수인 게 나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견문을 넓혀야 돼. 그래서 뭐 일본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핑계를. 그래도 가라앉히지.
한국에서 가장 잘못된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속이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를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모자라잖아요. 집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주식을 똑같이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초년생이다. 집을 못 사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죠.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매스컴이나 사람들이 야 집부터 있어야 돼 하잖아요. 그건 절대로 그건 잘못된 얘기고, 영끌이라고 해서 집을 안 사면 뭐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 거, 집은 나중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부자 된다면 살 수 있어요. 지금 5만 원 투자하는 거, 10만 원 투자하는 거, 그걸 안 하고 집부터 사게 되면 빚이 생기죠. 그러면 평생 은행비 갚다가 나중에 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시 집이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 방식인 건 맞아요. 근데 요새 한국의 부동산이 워낙 비싸니까 수익률을 따지면 뭐 3% 나오거나 4% 나오잖아요. 3% 4% 벌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지. 비트코인이나 이제 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코인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코인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 일을 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코인은 일하지 않는데 내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기업은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이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이 얼마고 그동안 어떻게 벌었고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근데 코인은 그냥 그 자체 코인이잖아요.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내가 가격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 종잣돈을 모으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뭐 돈을 모으라고? 종잣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오늘 10만 원, 내일 5만 원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고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 누구나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라. 30살짜리 이제 친구가 60살 정도까지 한 30년을 월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었을 때는, 그랬을 때는 뭐 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엄청나죠. 이제 50만 원으로 했을 때 7%라고 가정하면 30년이면 5억에서 7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좋으면 10억이 될 수도 있고, 나쁘면 뭐 6억 될 수도 있고. 선한 부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세상을 바꾸는 부자가 나와야 돼요. 미국처럼.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